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101 스튜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복이 넝쿨째 들어온 박서생입니다. 복이 넝쿨째 들어온 박서생. 박서생은 명문가의 자손이었으나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하고 자포자기하여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낙방이라니. 이놈의 과거는 나와는 인연이 없는 건가. 술에 취해 깊이 상심하고 있는 도련님을 보며 종인 춘섬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술을 드시고 몸을 좀 챙기셔야 합니다. 이러다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박서생은 크게 낙담하여 술병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끝이구나. 나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구나. 기품이 있는 춘섬은 본래 양반가의 여식이었으나 부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한 비극적인 과거를 간직한 여인이다. 하루하루 술과 기녀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박서생은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신비한 거울을 발견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번쩍거리는 게 신기하게 생겼군. 거울 장수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미래를 비추는 신비한 물건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꿰뚫어 볼 수 있지요. 박서생이 흥미로운 얼굴로 거울 장수한테 말합니다. 미래를 비춘다고? 나한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으라고? 하고 코웃음을 치며 지나가려 하는데 거울 장수가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나리의 몫입니다. 왠지 모를 끌림에 박서생은 그 거울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박서생은 춘섬에게 자작거리에서 있었던 신기한 거울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의 신기한 능력이 몹시 궁금해진 박서생은 거울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호기심에 거울을 들여다본 박서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는 건가? 어허, 내일 열리는 투전판에서 누가 이길지 보이는군. 이거 진짜로 보이네. 진짜로 신기하네. 이게 내일 일어날 일이라고. 신기하군. 마치 내 손바닥 안에 미래가 있는 것 같아. 춘섬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박서생에게 말합니다. 도련님, 그런 요사스러운 물건은 당장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서생은 춘섬에게 짜증을 내며 말을 합니다. 시끄럽구나.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거늘. 만약에 이 거울에 비춰진 대로 된다면 나는 이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좋은 기회를 나보러 포기하라는 것이냐. 다음 날 박서생은 거울을 시험해 보기 위해 투전판에 다시 갑니다. 박서생은 거울에서 본 대로 돈을 걸러 큰 돈을 따게 됩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 거울 정말 대단한 물건이야. 허구한 날 잃기만 하던 박서생이 하루아침에 타짜가 되어 왔으니 사람들은 박서생의 놀라운 적중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젊은 서생 말이야, 귀신이라도 씌인 건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길 수 있지? 박서생은 거울의 힘을 이용해 투전판을 휩쓸고 기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방탕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어떤 기생이 인기가 많을까? 이제 내 손안에 모든 게 있군. 이렇게 박서생은 하루하루 거울의 신비한 힘에 매료되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거울은 미래를 비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 서생은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거울을 통해 투전판에서 큰 돈을 거머쥐고 기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아내어 더욱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눈이 멀어 타락한 박 서생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 서생이 그렇게 믿었던 거울의 예언이 빗나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울이 날 배신했어. 거울이 나를 배신했어. 미래를 바꾸려 할수록 그의 현재는 더욱 꼬이고 잘못되어 갔습니다. 마을 현관인 임사또가 이 사실을 알고 엄한 표정으로 박 서생을 관아에 불러 취조하며 말합니다. 내 놈을 사기와 도박죄로 체포한다. 춘섬은 박 서생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일을 어쩌나. 가난뱅이가 된 박 서생은 병까지 얻어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한량들, 그리고 아름답던 기생들도 더 이상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박 서생은 깊은 후회 속에 병상에 누워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동안 그가 함부로 대했던 종인 춘섬만이 남아 그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춘섬은 박 서생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았고 박 서생은 춘섬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춘섬은 나를 위해 애쓰는구나. 병색이 완연한 박 서생이 힘없이 누워 춘섬을 바라보며 춘섬아, 내가 너에게도 또 세상에게도 많이 잘못했구나. 그런 박 서생의 모습을 보며 춘섬은 눈물을 흘리며 박 서생에게 말합니다. 도련님, 이제라도 깨닫고 뉘우치시니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옆에서 도련님을 돌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서생은 꿈속에서 신비한 거울을 다시 보게 됩니다. 거울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욕망이 너를 배신한 것이다. 미래를 엿보는 것은 잠시의 쾌락일 뿐. 진정한 행복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선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꿈에서 깨어난 박 서생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선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그 후 박 서생은 거울을 버리고 과거 시험을 다시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합니다. 저 양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군. 투전판을 기웃거리고 기생집에서 술판을 벌이던 그 서생 아니었나? 과거에 급제한 박 서생은 춘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합니다. 그녀는 노비 신분이라 양반과는 결혼을 하지 못하므로 마음을 괴로워합니다. 그때 박 서생의 뛰어난 능력과 백성을 위한 선행을 눈여겨보던 임금이 그를 부릅니다. 임금은 박 서생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가까이 두고자 그의 사생활을 조사하던 중 춘섬과의 애틋한 사연을 알게 됩니다. 한편 임금은 춘섬의 부모 사건을 다시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고 그녀의 부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대왕의 일이지만 자신이 아끼는 신하의 일이고 올바르지 않은 일이므로 임금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춘섬을 양반으로 복권시켜줍니다. 임금은 박 서생의 진심과 춘섬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하고 동시에 그의 탁월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특별히 혼인을 허락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박 서생, 그대의 재능과 인품은 과인이 익히 알고 있소. 또한
춘섬이라는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양반가의 여식이었소. 과인은 춘섬의 부모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녀의 복권을 명하노라. 그리고 그대와 춘섬의 진심을 높이 사 진심으로 혼인을 허락하겠소. 그대는 앞으로 더욱더 백성을 위한 삶을 살며 과인의 충신이 되어주길 바라오. 임금님의 하애와 같은 사랑으로 박서생과 춘섬은 백년가약을 맺게 됩니다. 박서생은 임금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더욱 충성을 다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칩니다. 그가 사랑하는 춘섬과 결혼하게 되었고 훌륭한 관리가 된 박서생은 어질고 현명하게 백성을 돌보았으며 그의 선행은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욕망의 덧없음과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인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욱더 감동이 있는 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